네, 오늘 한발 주제는 보이지 않는 탄소 무역 장벽. 이미 보도는 나왔고 10월 1일부터 유럽 연합 CBAM, 용어는 풀네임은 좀 길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면은 그만큼 탄소세를 부과시켜서 제품 판매가와 탄소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제조와 그다음에 원재료의 생산에서의 많은 비중을 뒀는데 내용이 조금 변했는데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 내는, 보통 선박이나 항공으로 운송을 하죠. 열차도 있겠지만 대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 유럽으로 넘어갈 때 이 배로 운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송 과정에서 그 선박이 내는 탄소량도 측정해서 수입되는 가격 기준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리하죠. 지역, 역내, 유럽 역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업종에서 요즘 작지만 큰 변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 원료, 특히 이제 메탄올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LNG 연료 추진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조선 3사가 대충 다 하고 있는데 오늘 한화오션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 주가는 어닝 쇼크 2분기에 실적 엉망이었죠. 적자가 1,500억 이상 났을 거예요 아마. 매출 1조 8천억에 영업손실 1,590억. 이때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정 진행상의 추가 손실을 한 번에 다 털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주가는 그럼 5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확 꺾였죠. 그러면 이제 가격 프라이스 악재에 대한 것은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뒤져보니까 유상증자 투자 항목에 방산이 9천억, 친환경이 6천억, 해상풍력이 한 2천억, 기타 3천억인데 조선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방산 부분을 미래 산업으로 먹거리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현재 시류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긍정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쳇말로 천조국이라고 하는, 천조국은 이제 1,000조 원을 방위비로 쓰는 미국의 경우 해군력 투자를 지금 늘리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지난번에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을 갔었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잠수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기 전초기지, 제조기지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배, 어디인가 분명히 뭔가가 주문이 많이 갈 것 같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율이 지난 한 2달간 1.7%에서 3.9%까지 늘었어요. 2배가 늘었거든요. 비싸게 샀어요. 4만 5천 원 평당가를 잡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건 시쳇말로 그들 다 물렸습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보고 다 물려서 지금 길게 본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더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이 오프닝 타이틀도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것은 수급이다 그랬잖아요. 수급이 깡패입니다. 네, 그건 증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메이저가 사들이면 주가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걸 많이 봤고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앞에 재료는 재료고 자 일단 수급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한화오션이어서 오늘 한 발은 저는 한화오션을 좀 정했습니다. 김영 메이저의 생각은? 네.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하는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면 실적이 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수주 산업이고 수주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이제 2분기 때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안 좋은 거를 이제 다 털어버리고 3분기 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고 또 2조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이제 유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유증하는 목적 자체가 미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유상증자는 이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악재예요. 네. 주주 가치가 이제 또 희석되고 1번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악재로 이제 작용을 좀 하지만 유증에 막상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돈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의 이제 유증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재무 구조가 이제 확실하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 재무 구조 개선,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새로운 이제 성장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 배도 나중에는 이제 좀 전기로 가는 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좀 올 거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있죠. 일본에서는 이미 상용 선박들이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오곤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미래 이제 사업 전략의 이제 방향성은 좀 잘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하나그룹이 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에 상당한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주가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악재든 호재든 어쨌든 가격 반영을 이미 이제 다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좀 안 좋았거든요. 네. 호재도 있었고 방산 종목들은 이제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그룹 이제 관련주들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도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성장주들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시장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조금 커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죠. 스타링크 얘기나 뭐 우주 쪽 네. 이슈도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부가적으로 확장해 주셨고 이온 네. 메이저는 생각이 네네. 어떠세요? 그 하나오션이 이번에 이제 2조 정도 그 유상증자를 했는데 여기서 한 9천억 정도가 방산에 지금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 곡식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그룹이 방산 쪽에 대한 이제 상당히 진심이다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던 잠수함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뭐 미국 잠수함을 압도적으로 이겼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 가성비 측면이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대우조선이 방산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그룹이 아마 지난번에 한번 인수하려다가 그때는 이제 좀 포기했고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인수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그룹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걸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산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뭐 해양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조선 업황 흐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그룹이 나가는 그 방산 쪽 이런 쪽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춘다면 이 종목이 이게 이번에 이제 반짝 이제 조선 업황 좋아서 잠깐 올랐다 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계속 이제 방산의 흐름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도 동의하시는 네. 쪽으로 그다음에 확장은 하실 생각이 없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 하나그룹이 인수했던 엔진 회사 네. HSD 엔진. 네. 네. 그건 또 뒤에 또 어디로 네. 겹치는 거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떨결에 지금 미리 얘기를 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이따가 한번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영역 확장해서 저희 한발은 오늘 뭐 시장에 조금 오늘 뭐 변동성에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한화오션을 조금 자세히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지적을 해드렸고 자 두 분의 한 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의 한 발 오늘은 리뷰 안 하네요? 네, 리뷰는 없고 바로 이제 한 발 바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젠큐릭스. 하겠습니다. 조금 소형주긴 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좀 올라서긴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릴 때 접근하는 이제 타이밍만 좀 잘 조율해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나이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스타일인데
젠큐릭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부근에서 어쨌든 호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진단이라든지 이제 동반 진단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루닛 다음으로 그 미국의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 암 정복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막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요것 자체가 아주 큰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소형주들이 미국의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네. 그 정도로는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유증 이슈가 이제 계속 뭐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 유증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막 이제 대규모 유증을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젠큐릭스도 지난 5월 달에 이미 이제 25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좀 했거든요. 이 기업도 뭐 연구개발하는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적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자본 잠식 우려가 있었는데 5월 달에 이제 유증에 이제 성공을 좀 하면서 254억 원 정도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서 재무 구조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자본 잠식 우려도 확실하게 이제 좀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유증을 했고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도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반 진단 제품 이제 폐암 타겟 EGFR 변이가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의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이제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EGFR 검사를 우리나라 이제 대형 병원 이제 1차 병원이라고 하죠. 세브란스라든지 삼성종합병원에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이제 AI 암 진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전립선암 이제 진단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 고형암 중에서 대장암이라든지 폐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이제 고형암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대장암 진단 키트, 조기 진단 키트 만드는 지노믹 트리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부각을 좀 받았었고 젠큐릭스는 이제 폐암이라든지 또 전립선암 이런 이제 AI를 활용한 암 진단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좀 하면서 암 사망률을 현저하게 이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암 식별하는 사업으로 이제 진단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AI를 활용한 이런 응용 분야에 상당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목하는 AI 암 식별 모델이 결국에는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해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AI 암 진단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커진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총이 좀 작고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MS까지도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이 AI 암 진단 시장, 조기 진단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방점을 좀 두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런 이제 호재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정말 좀 많이 빠졌어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최고가가 거의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최근에 2,700원까지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이후에 단기 저점이 이제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반등 준비를 하다가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조금 누를 때 한 7,300원 정도 그 정도 부근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300원에 매수가 된다면 뭐 9,000원 정도 보시고 한 20% 정도 이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억 정도의 주가는 최근에 좀 단기간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계속 본다. 네, 맞습니다. 가입 전략도 주셨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이미 예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이 김영희 매니저 건 줄 알고 네. 그렇게 얼핏 봤는데 이호근 매니저가 먼저 저기를 하셨나 그랬는데 네. 그 젠큐릭스? 응? 그 얘기 간단히. 생키리스 참 여쭤봐야지. 매번 까먹어요. 프로듀서가 매번 지적하는데도 매번 까먹어요. 자, 아니, 젠큐릭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젠큐릭스가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침체 국면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바이오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일단은 이제 비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캔서 문샷 그래가지고 암 쪽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알테오젠, 뭐 이렇게 지금 요런 쪽들이 지금 하나의 이제 바이오의 이제 돌파구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항암제라던가 뭐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이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진단 쪽이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신약은 이제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항암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그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런 쪽은 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제 임상에 있는 종목들은 들쑥날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 진단 쪽은 이 실패할 확률, 그다음에 이 임상 기간이 또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쪽이 좀 오히려 더 우리가 접근할 때도 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진단 쪽, 암 관련 진단 쪽 보면 이제 지노미트릭이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랩지노미스도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젠큐리스도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래서 최근에 기간이 보니까 한 달 동안 40만 주 사고, 그러면서 지금 추세는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약 쪽에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진단 쪽, 암 진단 쪽이 오히려 바이오에서 접근하는데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젠큐릭스에 대한 부가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 기업은 오늘 한 발 뭘로 정하시겠어요? 지금 약간 이제 두 종목 잠깐 살펴보고 리뷰 있군요, 여기는. 예. 오늘 원고를 안 네네. 그냥 바로 영민 매니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호근 매니저, 이효리 매니저랜다. 네. 원래 제 별명이 이효리였어요. 진짜요? 그럼 얼토당탄. 죄송합니다, 이효리 씨. 네네. 이호근 매니저는 그러면은 리뷰를 봐야죠. 네네. 리뷰. 계속 이 종목은 집중적으로 계속 파시는군요. 네, 지금 VT가 이제 라미네이팅하고 엔터하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전에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업 영역인데, 라미네이팅은 이제 거의 이제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물적 분할해서 아예 팔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지금 엔터하고 화장품이 지금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고, 2분기 때 이 회사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13%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게 이제 화장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2분기 그 견조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7월부터는 오프 그러니까 정식들 노칭이 있거든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일본 쪽에 좀 더 강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분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는 기술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계속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하이딥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혁신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데, 일단은 이제 매출이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좀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고, 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 요런 이제 스케줄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이 상당히 좀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향후에 이제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로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좀 폭발적인 성장도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국가를 이끌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것보다는 좀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나오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수급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도 괜찮지만 큰 그림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 리뷰 들어봤고요. 진짜 자 이제 오늘 한 발. 네, 오늘 한 발 종목은 비인 들어왔지만. 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제 힌트를 줬던 HSD 엔진. HSD 엔진. 네,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최근에 인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오션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좀 크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잘 나가면 HST 엔진도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세계 2위의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 이런 회사고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선박 엔진, 그다음에 이제 디젤 발전, 그다음에 이제 부품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엔진 쪽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데는 이제 현대 중공업 그룹을 제외한 하나오션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을 이제 주 납품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달에 하나 임팩트가 인수를 했죠. 지분 인수. 그러면서 이제 하나그룹에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회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수주, 두 번째가 DF 엔진,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의 이제 시너지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수주를 보시면 작년에 수주가 1조 7,694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21년 대비해서 69.8%, 그 다음에 2020년 대비해서 무려 194%. 그러니까 엄청난 작년에 수주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근데 올해도 이 수주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만 벌써 2조 4,928억.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했던 거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수주가 벌써 1분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DF 엔진인데, DF 엔진은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친환경, 지금 이 디젤이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선박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 DF 엔진은 이제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그래서 디젤하고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뭐 최근에 자동차 뭐 이런 거랑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이 상당히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선박에 대한 이제 그 매출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계속 유지 보수할 동안 부품이라던가 보수 사업,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그 DF 엔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도 주목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조선업의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회사가 이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하나그룹에 들어가면서 하나그룹이 조선업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 하나오션도 얘기했으니까 네.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는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한번 쫙 실적 발표하고 쫙 빠졌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할 때 잠깐 올랐다가 또 이제 실적 발표 끝나면 빠지고 뭐 이런 그림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또 실적 시즌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포인트로 오늘 좀 준비해봤고요. 매수가는 9,3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 오늘 한반은 HSD 엔진을 선정해 주셨고, 가격 전략 주셨고, 내용까지 다 들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한발은 뭐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HDS 엔진, 그다음에 김 매니저는 약간 젠큐릭스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다들 뭐 설득력은 있는, 나름의 사연이 있는 기업이겠네요. 네. 자, 그건 그거고, 오늘 주제 시장 개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네.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그 국토부 장관 포함해서 뭐 경제 관련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네. 재건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주무부처와 또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분명히 이제 프로젝트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주가는 사실 이제 또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게, 지난번에 오히려 좀 이슈가 됐을 때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워낙 또 최근에 또 테마가 이래저래 좀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찌 보면 지금 막 계약을 한다 그러고, 지금 아까 뭐 리튬 얘기도 해주셨다시피
뭔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뭔가 또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이제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삼부토건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고 뭐 참여를 하게 되는 이제 계약 당사자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네이버가 조금 움직였어요. 네이버가 이제 사활을 연속으로 움직였죠. 네. 본토 우리 지역 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네이버 독특했습니다. 이호 매니저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아마 이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전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그래도 훨씬 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거기서 뭐 네.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재건 쪽도 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뭐 이 근로자나 뭐 이런 네. 사업체의 안전 문제 물론 당연히 고려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지금 정성을 많이 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지난번 이제 지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이게 전쟁 중이고 뭐 이러니까 아직 이제 구차는 안 됐는데 뭔가 좀 나중에는 결국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더 관심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2차 전지도 한번 조금 두 분 의견이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인버스 ETF,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한 달 반 만에 시가총액이 90조 원이 날아갔다. 네. 기사는 막 날렸는데 네. 90조 원이 리집 A 이름도 아니고 뭐 일단은 안 좋죠. 2차 전지주에 많이 또 몰입을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난주에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은 또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시총이 이제 90조가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다 에코프로 그룹주예요. 에코프로 네. BM도 반토막 나 있고 에코프로도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자꾸 이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전체 이제 투심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요 두 종목이 이제 치고 올라갈 때 다른 이제 소재 장비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지금 장비 종목들은 제가 계속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PNT라든지 뭐 원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주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분명히 이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주가가 좀 올라서야 되는데 대장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 특히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인버스 ETF 요거 이제 설정된 것 때문에 좀 분개를 하시던데 네. 저는 사실 뭐 인버스 ETF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설정됐다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뭐 몇백억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 ETF가 상장된 것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꾸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좀 생겼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쪽 아니면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배팅하는 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ETF가 이제 생긴 게 좀 수급 심리에는 약간의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으나 지금 주가가 근본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는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거든요. 네. 상반기 때 전기차 워낙 많이 팔았고 하반기 때 전기차가 상반기만큼 뭐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셀 가격도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또 부각이 좀 되면서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네. 내년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수요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건 분명한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 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이제 판매에 대한 유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계속 가격이 인하하죠.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뭐 빈페스트 같은 기업들도 계속 저가 전기차 만들고 있죠. 미국에는 지금 3대 자동차 기업들 다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 가격이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요를 이제 조금 뒤로 미루는 과정에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무거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 매니저 생각. 네,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가장 부진한 이유가 이제 에코플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에코플로가 이제 확 기준점이. 올라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코플로가 어느 정도 하락이 이제 멈추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멈추면 그래도 뭐 최근에 흐름 보시면 이제 포스코 그룹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 중에 괜찮은 게 코스모 신소재도 움직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노 신소재하고 대주전자 재료 이쪽이 그 음극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극재 쪽은 LFP 때문에 약간의 좀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극재는 여기에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에코플로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추면 그때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장비주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코너 함께해 주신 두 분이 꽤 장시간 시간 내주셨네요. 엠뱅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